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다수보다는 소수에게 잘해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스마일링 병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스마일링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요즘 들어 많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부분은 서비스 직종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스튜어디스, 뭐 강사, 뭐 이런 사람들, 서비스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걸리는데, 이게 뭐냐면 항상 웃고 있는데 속은 타들어간다는 거죠. 속은 그렇지 않은데 항상 웃고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의 결말을, 스마일링의 결말은 우울증 아니면 번아웃 증후군입니다. 그거로 끝납니다. 강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강사들도 스마일링 병에 걸려서 결국은 번아웃이나 우울증에 걸리는 강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볼 건데, 모든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학부모들에게 혹은 모든 학생들에게 잘 대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저 같은 경우로 예를 들어보면 일의 강도가 센 거, 그거는 참을만 한데, 그거는 제가 견디는 능력이 좀 강한 것 같거든요. 일의 강도가 세다, 그건 참아, 견뎌. 그런데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이거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건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예전에도 그렇고 사람들이 저하고 안 맞으면 못 견뎌하는 그런 성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아니, 너 같은 성격이 어떻게 강사를 하지? 이러면서 굉장히 의아해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람들 잘 안 만나고 혼자 뭔가를 하는 그런 걸 할 줄 알았더니 강사가 됐는데 또 강사를 또 잘 해 나가고 있어. 그래서 진짜 희한하다 뭐 이랬거든요. 사람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는 좀 약한 편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과, 어렸을 때서부터 그랬어요. 저는 모든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 말고 지구상의 반은 나를 싫어하는 게, 그게 정상이다. 나하고 맞는 애들하고 쿵짝쿵짝 잘 놀자, 잘 살자, 이게 제 지론이었었거든요. 어렸을 때서부터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 많은 애들하고 친구가 되려고 하질 않았어요. 그냥 저하고 맞는 애하고 오래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살았었는데, 이게 또 비닉빈 부익부 얘기가 또 나오는데, 애가 공부 잘하잖아. 성격도 좋아, 예의도 발라. 근데 부모님도 뭐 애가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이러니까 부모님 마음도 그냥 그렇게 막 쪼이고 뭐 이런 게 없는 거야. 그냥 부모님 마음도 그냥 뭐 푸근하고 뭐 이런 거야. 걱정이 없는 거야, 걱정이. 그러니까 뭐 선생하고 뭐 트러블 날 것도 없고 그런 거지. 근데 애가 공부도 못하는데 거기다 컴플렉스 덩어리라서 뭐 자주 뭐 삐지고, 자기 혼자 뭐 소설을 쓰느라고 막 자주 삐지고 어쩌고 저쩌고 까탈스럽고, 이렇게 되면 엄마도 짜증이 나니까 엄마도 까탈스러운 그런 성격이고, 그런 계통은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계통이 좀 더 힘든 경우가 이제 되는 거죠. 이게 진짜 부익부 빈익빈이 맞는 게,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이런 애들은 학원비도 잘 내. 학원비도 그냥 따박따박. 얼마나 오래 다녀도 그냥 학원비를 따박따박 내. 그런데 공부 못하고 막 까탈스럽고, 그래서 그런 애들은요, 한 번 가르치잖아요. 한 번 그런 애들 3명이 동시간대에 와서 이거 하잖아요. 진이 빠져. 일당백 하는 애들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생은 밥을 차려주고 이제 먹으라고 하면 되는데, 얘네는 앉아라, 수저를 집어라, 흘리지 않게 또 턱받이를 하고, 마치 돌도 안 된 이런 애들에게 이유식을 먹이듯이, 그런 애가 한 3명 있다고 쳐보세요. 그 엄마의 정신은 완전히 멘탈 붕괴 뭐 이런 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애들 3명 동시간대에 한 두세 명 같이 오잖아요. 다른 애들은 버린 자식 되는 거나 똑같아요. 다른 애들은 봐줄 여유나 마음적인 여유도 없고 건강적인 여유도 없어. 왜냐면 얘네를 옆에다 끼고 이것만 해도 정말
멘탈이 털려버리니까 걔네는 진짜 일당백하는 애들이지. 예, 그런 애들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죠, 그런 애들은. 그런데 그런 애들이 돈을 제일 안 내요. 그리고 또 뭐 부모님들도 까탈스럽고 뭐 이런 아이러니가 있다는 거죠.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 아무튼 다시 각설하고 속편히 살자. 속편히. 그래서 선생님하고 맞는 사람과 맞는 학생한테 잘해주고 맞는 부모에게 잘해주고 사세요. 선생님하고 너무 안 맞는 이런 애들은 벌써 분위기 자체가 학원에 딱 오면 그 애한테 뿜어져 나오는 이런 분위기 자체도 엄청 암울해. 그런 애들을 맞춰주고 그런 엄마들을 맞춰주고 이래서 그냥 그 건강 다 상하지 말고 선생님과 맞는 애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정말 이상한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면 한 80%는 맞출만 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20%가 문제지. 그러니까 그 20%는 그냥 과감하게 선생님 뭐 성격도 드러내고 이러면서 그냥 과감하게 그냥 놔주자. 아니면은 계속 다닐 건지 말 건지 그 애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를 말자. 그냥 자기 일하고 살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가 안 나가주면은 뭐 다행이고 그럼 뭐 그렇게 했는데 나가면은 뭐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선생님하고 맞는 사람들하고 짝짝꿍이 되어서 더 잘 살아보는 게 그게 좋을 것 같고 연예인들도 팬클럽이 있잖아요. 팬클럽이 있고 그런 팬클럽을 중심으로 그 사람들이 영업을 훨씬 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팬클럽을 위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화보집 이런 거 화보집 하나에 막 15만 원, 20만 원 막 이렇게 해 버리는데 그 팬들은 그래도 그걸 사. 왜냐면 그들에겐 가치가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예, 마찬가지예요. 선생님하고 맞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영업을 해도 영업을 하자. 그리고 너무 안 맞는 사람은 과감하게 그걸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말자. 건강도 상해가면서 그러지 말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애들이 좀 줄어들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팬클럽 을 대상으로 화보집을 파는 그런 사람들의 심정과 좀 비슷한 게 저 같은 경우는 명수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업이 잘 되면 되니까.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보통 공부 잘하고 뭐 이런 애들이 또 선행학습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선행학습을 막 빡세게 해주는 그런 동네 학원이 별로 없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1대1 이거면서 쫙 깔고 이제 수업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개개인적으로 선행학습을 뽑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행학습이라는 거 뭐냐면 애가 초등학교 애가 이걸 해도 걔가 중학교 2학년 걸 하면 중학교 2학년 거를 받는 거예요. 예, 선행학습으로. 중3인데 한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를 풀고 막 이래.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를 풀고 뭐 자이스토리 이걸 하는데 어떻게 중학교 요금을 받습니까? 고등학교 그걸 받아야죠. 그런 거에 대해서 엄마들은 아무 소리를 안 한다. 좋은 거죠. 중학교 2학년짜리가 벌써 고등학교 2학년 거를 톡톡 풀어낸다. 그러면 오히려 고마워한다니까요. 왜냐면 큰 학원에서 해줘야 될 일을 작은 학원에서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선행학습, 그 다음에 특강.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엄마들이 뭘 걱정하냐면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 라이팅을 걱정을 합니다. 어느 정도 얘가 단어하고 문법도 살짝 되는 것 같은데 라이팅을 좀 얘가 엄청 힘들어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라이팅 그 특강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개인적으로 봐주는 거기 때문에 특강을 이어서 한다니까요. 하루에 1시간인데 얘가 특강 신청을 했어. 그러면 30분씩 이어서 특강을 해줘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것도 당연히 따로 받아야 되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저같이 요런 스타일의 수업을 하는 사람한테는 특강이나 선행학습 이런 거 빼기가 굉장히 쉽고 그 따로 시간을 맞출 필요도 없잖아요. 따로 시간을 맞출 필요도 없고 또
아주 어린 애들은 공부방을 하듯이 뭐를 했었냐면 수학하고 국어를 봐줬습니다. 예, 그랬더니 어머니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저희 동네는 뭐 공부방이 다 뭐 아줌마들이 하는 거지, 뭐 대학 나온 아줌마들이 하는 거지,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서 걔를 막 그냥 몇 년씩 선행학습 시키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학년 거를 이렇게 봐주는 그런 게 많거든요. 그 정도면 저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아니, 심지어 1, 2년 선행까지도 끌 수 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어머니들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영어는 제가 전문이지만 다른 거에 대해서는 그냥 공부방 선생님이 공부를 봐주듯이 그 정도만 봐줄 수 있다고. 그럼 엄마들은 좋은 거죠. 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안 하고, 초등학교는 애들 데리고 그렇게 공부방처럼 해주는 그런 것도 엄마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공부방 여기저기 가는 것보다 금액도 싸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 집에서 할 때 막 15명, 20명 뭐 이런 식으로 데리고 했어도 충분히 충분히 경쟁력 있게 그렇게 살아왔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기까지 첫 1년은 열심히 해라, 열심히. 그러니까 선생님과 마음이 맞는 애가 있잖아요. 마음이 맞는 부모님이 있고 그러면 정말 눈에 띄게라도 정말 열심히 그 학생을 봐주면 이게 1년, 2년 지나면 1년 정도만 지나도 엄마 마음이 확 호감으로 돌아서서 그 이후에는 선생님이 뭘 이렇게 제안을 해도 웬만하면 다 오케이 하는 편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뭐 개인 뭐 프랜차이즈 뭐 초등학생 뭐 이런 거 하는 분들이나 뭐 중학교를 가르치는 뭐 분들이나 프랜차이즈 그 교재만 고집을 하지 말고, 그리고 걔네는 그 상황이 좋아요. 왜냐면 끝나고 나서 이어서 그 특강이나 이런 걸 붙일 수가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 따로 시간을 빼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애들을 가르친다는 건 많은 부모들을 상대해야 되는 거고, 많은 애들의 상태가 다 좋을 수만은 없다. 그러면 선생님이 정말 너무 힘이 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많은 애들을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게 결론은 많은 수입을 위해서 그런 거지, 수입도 없고 뼈골이 빠지면서 많은 뭐 애들을 가르치고 싶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모두에게 다 잘하고 이런 거보다 자기에게 맞는 애와 부모에게 잘하면 그게 결국은 자기하고 이미 맞는 그런 성격적으로 맞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더 큰 그런 학생들과 하는 것이 선생님은 기도 안 빨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고, 또 시너지도 많이 또 나오고 선생님 인컴도 상승이 되고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단과 하나만 가르치면서 초등 뭐 중등 이렇게 가르치면서 한 학원을 하는데 한 6, 70명 애들이 된다고 생각을 해 보자고요. 6, 70명인데 그 집에서 공부방으로 하는 건 집이 완전 쑥대밭이 되는 거죠. 좀 힘들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교습소도 좀 힘들고 이제 학원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자면 적어도 최소한 at least 한 명 이상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한 명을 제대로 선생님을 또 데리고 있으려면 그 선생님에 대한 그것도 나가고 또 큰 또 학원에서 또 하려면 또 학원 월세나 학원을 뭐 하는 그 비용도 엄청 큰 거고요. 또 학원 부대 시설 뭐 이런 거. 저 같은 경우는 복사기가 없습니다만 그 정도 만약에 분위기라면 한 달에 한 15만 원 정도 내는 복사기 렌트비 15만 원 정도 내는 그런 복사기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들어갈 돈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한 20명 데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원장님들이 더 뱃속 편하고 더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모든 사람과 모든 엄마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애쓰지도 말고 다만 자기하고 맞는 사람이 있다. 맞는 사람. 맞는 사람들끼리 있어야 스트레스도 안 받고 즐거운 거지. 나는 생각을 해봐. 나하고 맞는 애들 쫙 있는데 안 맞는 애가 딱 한 명 있어. 그럼 걔 때문에라도 이게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니까요. 근데 하물며 학원도 똑같은 거지. 게다가 나하고 안 맞는 사람들이 막 많아. 와, 그러면은 정말 힘든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요런 주제로 한번 또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